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제롬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너의 이런 어떤 지식의 구조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 한 권 있는데요. 1960년도에 이렇게 출판된 The Process of Education, 교육의 과정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런 어떤 교육의 과정이라는 책을 기반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학문지식 교육 과정이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이 브루너가 10년이 지난 후에 이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학교 교육에서 지식이나 학문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그런 생생한 그런 어떤 삶의 세계를 다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식이나 학문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학생들의 그런 생생한 그런 삶의 세계에 대한 부분들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다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컨대 이 미국 사회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빈부 차이, 격차, 이 가난의 문제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성의 문제, 그리고 여성 차별이 또 심하거든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그런 성 문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인종이 좀 이렇게 약간 인종 차별도 있거든요. 그래서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차별받게 되는 어떤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학교 교육이 예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 지식과 학문도 중요함과 아울러서, 그죠? 이런 어떤 사회에 있는 다양한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이 1971년도에 The Process of Education Revisited"라는 그런 짧은 글입니다. 이 글이 이홍호 교수님의 번역한 책 브루너 교육의 과정 뒤쪽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이 브루너의 교육의 과정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1968년도에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 어떤 교수 이론에 관한 어떤 책이 있고요. 그리고 1973년도에 The Relevance of Education, 어떤 교육의 어떤 적설성이라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내용의 글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브루너 같은 경우도, 그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피터즈나 허스트와 마찬가지로 한 1990년대에 접어들면, 그죠? 어떤 자식이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관점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The Culture of Education, 어떤 교육의 문화라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의 어떤 주 내용은 어떤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위, 그리고 어떤 내러티브,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초기의 어떤 지적 작업과 이 후기의 지적 작업이 이렇게 뭐 일관성을 띠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피터즈 허스트 그리고 브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어떤 교육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점점 이렇게 세련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공부를 뭐 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가장 대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구의 경북대학교에 강현석 교수가 있습니다. 강현석 교수님께서 이 교육의 문화라는 책을 이렇게 번역도 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글들을 이렇게 출판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강현석 교수의 교육의 문화라는 책을 갖다가 학교 도서관에서 이렇게 빌려보시거나, 아니면은 강현석 교수님의 논문을 갖다 한번 읽어 보실 것을 뭐 권장드리겠습니다.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학문지식 교육 과정이 이렇게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7년도에 소련, 뭐 지금은 러시아입니다.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스푸트니크 1호라는 인공위성을 이렇게 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이 상당히 이렇게 손상이 되었는데요. 이 책임의 원인을 갖다가 어디다 돌리냐면은 그 당시에 아동 중심, 생활 중심 교육에다 이렇게 타겟을 돌리게 됩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죠? 이렇게 사회가 어수선하게 되면 만다 가장 1차적으로 책임을 이렇게 돌리는 데가 교육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경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다 항상 이렇게 타겟을 돌리게 되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 미국도, 그죠? 이렇게 교육에다가 이렇게 타겟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죠? 미국이 어떤 그런 인공위성에 대한 어떤 우주에 대한 그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어떤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술력과 어떤 자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 만들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독일의 그 우수한 그 과학자들을 소련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사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 기술력을 가지고 이렇게 인공위성을 그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공위성의 역사와 그 원리에 대해서 그 KTV에서 이렇게 한번 방영한 게 있는데 유튜브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살펴봤듯이 그죠? 그 1957년도에 그 소련이 그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이렇게 쏘아 올리면서 그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1959년도에 그 매사추세츠주 우주홀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보스턴 밑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 35명의 그 과학자, 학자, 뭐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미국 교육의 그 전반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만다 어떤 그런 지식의 구조 그리고 학문지식 교육 과정의 그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그 회의에 그 참석했던 어떤 그 참석해서 그 논의했던 그 내용들을 갖다가 그 브루너가 이렇게 정리한 책이 바로 그 The Process of Educa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The Process of Education이라는 것은 브루노가 혼자서 이렇게 뭐 적은 책이 아니고 우주월 회의에서 그 결과물들을 브루너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어떤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덧붙인 그 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루너가 그 1971년도에 그 The Process of Education Revisited"라는 그 글에 그 실려 있는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자, 교육의 과정이라는 책이 그 나온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959년은 당시 학교들의 병폐로 여겨지던 지적인 무목적성에 관해 관심이 높았던 시기입니다. 많은 지식의 분야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식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는 잘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대열에서 머리인 학자와 꼴인 그 학생 간의 그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루너는 그죠? 이 당시 그 어떤 그 학문지식 교육 과정 아이들을 갖다 기획할 때 그런 어떤 머리에 있는 학자와 그 꼴에 있는 학생들 간의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만다 어떤 지식의 구조라는 어떤 그런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들고 오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한다 그 교사의 그런 어떤 번역 작업과 그런 학생들의 그런 발견 학습을 통해서만 한다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꼴에 있는 학생들이 만다 이 머리엔 그런 학자이고 수준까지 그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푸트니크 발사 직후에 그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의 대학에 있는 나의 동료들 중 일부는 오늘날 미국이 당면한 커다란 문제는 그런 현대 물리학과 그 수학의 성과가 그 중등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그 학생들이 만다 이 수학과학 좋아하는 학생들이 잘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학문중심 교육 과정에서 만다 가장 먼저 이렇게 손을 댄 부분이 이 수학 교육 과정과 이 과학 교육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학과 과학이 만다 이런 인공위성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어떤 그런 지식과 어떤 기술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학문지 교육 과정의 출발은 이런 수학 교육 과정과 이런 과학 교육 과정을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 브루너의 그 지식의 구조 논의 혹은 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어떤 전체적인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너의 그 지식의 구조 논의는 그죠? 우리가 그 앞에서도 그 얘기했듯이 그 소련의 그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의 그 발사를 계기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기들보다 이렇게 강하고 못 사는 소련에서 어떻게 해서 인공위성을 쏠 수 있을까 하면서 미국의 그 자존심에 그 상당한 그런 치명성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행정부는 그죠 가장 먼저 이렇게 수학과 그 과학 교육 과정의 그 개발에 그 착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브루너는 그죠 이렇게 교과 그죠 이 교육 내용을
자, 효과적이고, 자, 효율적이며, 자, 매력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자, 우수한 학생들을 어떤 길러내요. 자, 미국의 그 무너진 자존심 회복이라는 그런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브루너는 그죠. 1단계로서 그죠. 자, 기존의 그 교육학자들에게 교육을 맡겨놨더니만 안 되겠더라. 그래서 교과 전문가가 그죠. 이런 어떤 그 교과 혹은 교육 내용을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과 전문가가 그죠. 이렇게 그 어떤 지식의 구조, 그런 학문의 구조, 그죠. 혹은 뭐 교과의 구조를 갖다 이렇게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식의 구조라는 것은 그죠. 어떤 그 일반적인 원리나 그런 아이디어, 뭐 규칙, 그런 법칙을 말합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런 핵심 개념, 코어 컨셉트를 갖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식의 구조라는 것은 그죠? 너무나 이렇게 중요해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죠? 그 심화, 확대, 그리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부르는 이것을 나선형 교육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파이럴 커리큘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나선형 교육 과정의 그 아이디어는 그죠? 사실은 그 1949년도에 그 타일러의 그런 교육 과정과 수업의 그 기본 원리라는 책에서 그죠? 이렇게 그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 타일러 이 책은 그죠? 교육 과정의 그 바이블에 해당됩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 보시기를 뭐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일러의 그 내용을 보면 그죠? 자, 어떤 동일한 내용을 자,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갖다가 계속성의 원리, 자, 컨티뉴어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동일한 내용을 그 확대, 심화, 발전되는 그런 순서로 가르치는 것을 계열성의 원리, 그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루노의 그 나선형 교육 과정은 그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 타일러의 그런 계속성의 원리와 그런 계열성의 원리를 이렇게 합쳐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단계는 그죠? 이렇게 교사들이 그죠? 이렇게 학자들의 그런 1차 자료인 그런 XYZ들을 갖다가 다시 재구성해서 그런 대문자 그 ABC를 이렇게 번역하는 작업을 이렇게 수행하게 됩니다. 자, 부르는 이것을 갖다가 표상 양식, 자, mode of represent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representation이죠. 표상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철학에서 다시 그런 현재화하는 활동 혹은 자기 앞에 그런 세우는 그런 활동 같다 이렇게 뜻합니다. 자, 심리학에서 그죠? 그 피아제의 그 발달 단계를 그 공부하신 분들은 그 아시겠지만 그런 인지 발달 단계 그 2세에서 7세에 해당하는 그런 전조작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바로 이 표상 능력의 발달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죠? 이렇게 그 말하기, 그리고 그림 그리기, 그리고 심상, 지연 모방, 그 상징 노력이 있는데요. 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thinking, feeling, acting을 갖다가 말한다. 다시 현재화한다. 혹은 내 앞에 다시 세우는 활동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thinking, feeling, acting을 갖다가 말로서 이렇게 다시 표현한다. 그게 바로 구어가 되겠죠. 그리고 그 학생들의 그 thinking, feeling, acting을 갖다가 다시 그림으로써 이렇게 다시 현재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상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내는 것이고요. 지연 모방이라는 것은 말한다. 어떤 특정한 그런 행동을 갖다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그 보고 있다가 그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말한다. 그걸 다시 말한다. 이렇게 그 현재화하는 활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동을 갖다 그대로 모방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그 키우시는 부모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그죠 이렇게 집에서 그죠 그 부모님이 그 하는 그런 말이라든지 행동 그대로 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봤다가 그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대로 다 모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연 모방은 진짜 그 부모님들이 좀 조심해서 이렇게 그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상징 놀이가 있죠. 그죠? 상징 놀이가 뭡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대상들을 갖다가 말한다. 거기에 어떤 속성들을 부여하죠. 예를 들어서 나무 토막을 가지고 말한다. 거기에다가 내가 자동차의 속성을 부여해서 그죠? 이렇게 그 자동차 그 놀이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상 능력의 발달에 그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뭡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그 아이들의 그런 thinking, feeling, 그런 액팅들을 갖다가 다시 현재화하는 거 혹은 내 앞에다가 세우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브루너를 한번 보시면 그죠? 브루너의 그 표상 양식을 보시면은 크게 한 3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동적, 영상적, 그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 작동적인 그 표상이라는 것은 그죠? 그 학습자의 그런 직접적인 그런 행위가 포함되어서 그죠? 어떤 사물을 직접적으로 조작하면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그죠? 두이가 얘기했던 그런 learning by doing 그런 행위를 통한 배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영상적인 표상은 그죠? 어떤 그림이나 영상, 그리고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표상은 그죠? 언어나 기호를 이렇게 사용해서 자, 언어적인 진술이나 공식을 통해서 어떤 추상적이고 어떤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 브루노의 그 표상 형식을 잘 보면 그죠? 우리 두이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구체적인 어떤 활동에서 그런 추상적인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들과 그 유사한 포맷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물리학에서 그죠? 어떤 그 핵심 개념, 자, 코어 컨셉트 중에 한 가지인 그런 어떤 평형의 개념을 갖다 우리 공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럴 경우에 자, 작동적 표상은 그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그 운동장에 가서 직접 시설을 타보면서 그런 어떤 평형의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작동적인 표상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영상적인 표상은 그죠? 이렇게 그림이나 영상, 모형, 그죠? 실험 도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영상적인 표상이 되겠습니다. 자, 상징적인 표상은 그죠? 자, 무게라는 그런 W라는 기호와 그런 거리라는 그 S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그죠? 자, W1 곱하기 자, S1은 자, W2 곱하기 S2라는 거죠.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이런 평행의 원리를 공부하는 것을 그 상징적인 그 표상이라고 합니다. 자, 3단계는 그죠? 이렇게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는 거죠. 학생들에게 그런 중간 언어 방식, 자, 미들 랭귀지 방식의 공부법을 좀 이렇게 지향하고 그런 발견 학습, 디스커버리 러닝 방식의 공부법을 장려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간 어라는 것은 그죠? 그 학자들의 1차 자료인 그 XYZ와 그죠? 그리고 교사들이 다시 재구성한 그런 대문자 ABC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다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교과서나 그죠? 그런 선생님의 그런 어떤 강의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무작정 그냥 외우거나 그런 읽는 행위를 갖다 우리 미들 랭귀지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불운한 거죠. 이런 미들 랭귀지 방법의 공부를 이렇게 그 하지 말고, 그죠? 좀 발견 학습을 좀 해라. 발견 학습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특수한 사실이나 명제에서, 그죠? 자, 일반적인 그런 명제나 규칙이나 법칙을 학생들 스스로가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특수한 그런 사실 속에서 일반적인 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학자들이나 그죠?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들에게 뭐 대단한 그런 어떤 그 발견 학습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그런 특수한 사실에서 그런 자기 현재 수준에서 특수한 사실에서 그런 일반적인 것들을 갖다 이렇게 그 포착해 나가는 이런 연습들을 뭐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중간 언어라는 것은 그죠? 뭐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이렇게 일종의 그 답을 찾는 것, 좀 알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고요. 그죠? 사실은 그 발견 학습이라는 게 그죠? 어떤 문제를 만드는 것, 이게 진짜 배움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장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 그죠? 이게 결코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발견 학습에서 그죠? 그 상당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직관적인 어떤 사고를 상당히 중요시 이렇게 합니다. 자, 직관적인 사고가 왜 중요하면 그죠? 직관적인 사고가 뭡니까? 이렇게 분석이나 그런 증명의 그런 형식적인 방법으로 매개되지 않는 그런 이해와 인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 날카로운 추측을 한다든지, 자, 의미심장한 가설을 던진다든지, 그죠? 이런 잠정적인 그런 결론의 그런 과감한 도약, 그리고 또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죠?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그런 용의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죠? 이렇게 그 수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죠 이렇게 그 엉터리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그죠 좀 약간 뭐 교사들이 보기에는 그죠 참 이거 참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한다 이렇게 학생들 하여금 장려해주고 그죠 이런 것들이 요청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분석적인 사고를 이렇게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지만 그죠 궁극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직관적인 사고가 그죠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그 이 토대가 깔리는 상태에서 그죠 자 위에서 그런 분석적인 사고가 게재돼야 되지 이런 직관적인 사고가 이렇게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사장돼 버리고 그죠 분석적인 사고만 요구하다 보면 그죠 교육 이런 활동이 참 메마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 부분을 지금 브루너가 상당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르는 거죠. 이 관심이 뭐예요? 이렇게. 결국은 그런 학자들의 그런 XYZ라는 그런 1차 자료 지식과 그죠. 그런 학생들의 그런 소문자 ABC 지식간의 그죠. 지금 현재 괴리가 너무 이렇게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지식의 구조, 그런 코어 컨셉트, 그런 핵심 개념 중심으로 그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사가 만들 이렇게 그 표상 양식으로 번역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은 그죠? 이렇게 발견 학습을 통해서 만다 그런 어떤 학자들의 그런 XYZ 지식과 그리고 학생들 본인들의 그런 ABC 지식의 그런 괴리를 갖다 이렇게 좁혀서 그죠? 그런 어떤 미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렇게 관심을 지금 이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 뭐 되시겠어요? 네.